모바일 혁명이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책 쓰셨잖아요. 예. 어떤 책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독자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지 일단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책 제목에다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모바일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점점 많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웹이 많은 힘을 가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은행 가서 돈 보는 셈이 없고 점점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고 홈쇼핑도 웹을 하는 것처럼요.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쪽의 비중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모바일로 인터넷 뱅킹하고 모바일로 홈쇼핑하고 모바일로 브라우징 인터넷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친구 관계라든지 SNS 모바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모바일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요즘 보면 뭐 하면 쇼로 다 된다는 뜻이 그런 식의 어떤 모바일이 문화가 그런 쇼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모바일이 불가능한 한계가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외부로 가능했던 거는 거의 다 모바일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외부로는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뭐냐면 위치 기반 경제 같은 것들이요. 웹에서는 그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모바일에서는 그게 추가되기 때문에 웹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말이 어떤 표현으로 전달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디어 쪽을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앞에서 어떤 자동차 사고 나거나 테러가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요. 기사들은 이 현장에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그 위험한 현장 쓰나미가 있고 자동차 테러가 생기고 대구 지하철에 폭파하고 불나고 이런 현장에 시민은 있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그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안 줘줬을 때는 아무런 것도 이게 기록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모바일이나 휴대폰이나 디카나 이런 게 줘준다면은 바로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을 생생 중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본 예를 가지고 미디어에 관한 기본 개념이 어긋나는 거죠. 마치 1년 한 10년 전에 걸프전에서 CNN이 위성 중계를 통해서 현장에서 생중계로 세계를 이겨냈는데요. 지금 이렇게 개인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바그다드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죠. 전쟁 상황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의 작은 혁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뉴스 콘텐츠의 생산 방식이 바뀔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뉴스 콘텐츠 생산 방식이 이미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게 시민으로. 그렇죠. 뉴스라 그러면 세 가지 권력이 언론사에 있었거든요. 하나는 취재권,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편집하는 데스크의 편집권, 마지막으로 그걸 배포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재벌이 가진 배포권, 전국에 배포할 그런 어떤 능력인데요.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취재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인 선을 가져요. 허드슨 강에 추락한 비행기는 비행기 안에 있는 시민이 가장 빨리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 아이폰이 주어짐으로 해서 현장에서 배포를 갖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배포는 RSS라든지 아니면 요즘 그 웹입점의 공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공유가 돼서 배포까지 되거든요. 물론 편집 자체는 이제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단지 해가지고 필터링하고 디그라든지 여러 가지 필터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트위터로 이렇게 이런 뉴스 좋다고 소개해 준 그래서 그 취재와 편집과 배포권 세 가지가 전부 시민에게도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언론만 가졌던 그 세 가지 권력이 시민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서는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변화, 그런 모바일의 변화가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그 아이폰이 출시가 되고 나서의 변화 그런 거를 이제 독자들도 실제 이제 사용자들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앞으로는 변하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느껴지는 스마트폰의 변화는 최근에 체감한 거와 앞으로 2010년에 체감한 변화는 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지. 일단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한다면 외국은 이미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2010년에 아마 변할 거는 인식의 변화가 가장 클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 지금까지는 휴대폰은 음성통화와 SMS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지금 아이폰 사는 사람들 상당수는 아이폰이 좋다니까 사는 것이고 예쁘니까 산 것이지 스마트폰으로 그게 증강현실이 되고 그리고 길찾기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고 브라우저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건 이제 IT 쪽의 얼리더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이폰을 10만, 20만 대, 30만 대 이렇게 몇십 대 사서 쓰다 보면 그걸 가지고 쓰는 걸 보면서
휴대폰으로 게임도 되고 그러니까 PSP 같은 휴대폰 비디오 게임기 수준의 게임도 되고 저걸 길로 찾을 수 있고 지하철역도 알려주고 내가 내릴 곳 되면은 행동하고 알림이도 되고 그리고 저걸 영화도 보고 휴대폰으로 별걸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 인식이 내년에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식 변화 내년에 일어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생활화돼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휴대폰을 길찾고 뭐 AR을 쓰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쓰는 거는 한 내후년 정도, 2011년 정도부터 이제 생활화될 것 싶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는 또 아이폰은 웃고 MP3나 PMP는 운다. 뭐 그런 기사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아이폰에 보면 LBS 기능, GPS 기능이 있어서 위치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이게 내비게이션이 그냥 바로 되는 겁니다. 이게 무료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현재 내비까지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총체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톰톰 같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주가가 절반으로 하락한 일이 있는데요. 이제 그 자동차용 독립 내비게이션들이요. 우리나라에서 만도라든지 이런 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휴대폰을 쓰게 되는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시장은 거의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이제 앞으로 그런 독립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납품되는 정도로만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전문성으로 가야 되겠네요. 전문적이고 뭔가 특화된 걸로 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내비게이션을 딱 돈 주고 살 이유는 없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PSP라든지 닌텐도 DS의 가장 큰 역시 그 적은 휴대폰이죠. 안드로이드나 이런 애플 같은 경우. 왜냐하면 앱스토어에는 수만 개 게임이 무료나 1, 2달러 저렴한 가격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준은 거의 보면은 닌텐도나 아니면은 그 PSP에 근접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나 PMP나 MP3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스티커, 똑딱이 카메라 이런 것들은 그런 시장은 당연히 뭐 앞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유행마다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증강현실 에스콰이어 잡지 보셨어요? 에스콰이어는 못 봤습니다. 최근에 에스콰이어 우리나라 거요? 아니에요. 이제 미국의 에스콰이어 잡지가 있는데, 에스콰이어 잡지는 봤어요. 예, 그 잡지를 보니까 증강현실로 돼 있어서 아직은 아이폰 어플로 되어 있진 않고 컴퓨터에 이제 카메라, 웹캠을 통해서 갖다 대면 그 액션을 취해요. 그 광고가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어떤 광고의 유형을 책에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광고의 그런 유형으로 바뀌거나 증강현실의 그 발전 속도가 가속도가 같으면 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어떤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광고 방식의 변화는 일부분적인 변화인 거고요. 다양한 또 다른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은 민들레랑 꽃을 저 길거리에서 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은 저 풀이 뭔지를 알아야지 검색을 하는데 풀이를 모르잖아요. 검색이 안 되는데 휴대폰을 딱 저 풀에 딱 갖다 대면은 저 풀은 민들레다 아니면 히아신스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데 아이폰이나 이런 걸 저 건물 딱 대면은 저건 동아일보라고 나오죠 요즘은. 그것이 증강현실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저 건물을 판독해가지고 광화문을 딱 가리키면 광화문은 뭐 국보 메트로 뭐 조선시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한국인이 알아야 될 여행을 하거나 뭐 그럴 때도 아니면 런던이라는 데 처음 갔는데 런던 이제 건물이 뭔지 볼 때 카메라만 되면 그 건물이 뭔지 한국어로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서 이런 휴대폰만 되면 바로 그 한국어로 설명이 나오고요. 호주에 갔는데 남반구 별자리 처음 보잖아요. 밤하늘에 아이폰을 대기만